자, 이번 시간은 이제 179쪽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등록면허세 부가징수를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라든지 세율, 이런 내용들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인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등에다가 그 세율을 곱해줘요. 그러면 산출색이 나오면 이제 이걸 등록면허세도 지방세니까 어디에다가 우리가 신고납부 등을 해야 되는지, 납세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고납부 안 하면 보통징수 방법 등 이런 것들인데, 취득세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좀 차이점들을 설명하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179쪽에 이제 먼저 부가징수에서 납세지가 당연히 먼저 나와 있죠. 자, 어디를 납세지를 올까? 어디다가 신고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납세지인데, 당연히 이제 부동산 등기는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가 돼야 되고, 차량 등록은 등록지로 가야 돼요. 법인 등기는 사무소 등. 그래서 결론은 등기 등록 종류와 그에 따른 납세지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는데, 이걸 다 차량 납세지, 차량 등록 납세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안 물어봐요. 물어보는 것은 4개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4개만 아시면 되는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29회 때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주소지에서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가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등기 그러면 그 부동산 소재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쭉쭉 내려보면 동그라미 15는 그 밖의 등록이라고 돼 있어. 그 밖의 등록을 기타 등록이라고 그래. 위에 있는 거 등록을 뺀 나머지 기타 등록이에요. 앞으로 기타 등록 나오면 등록관청 소재지라고 돼 있어. 그 등록관청이 등기소나 등록사업소예요. 등록사업소. 이런 차량 등록할 때 등록사업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말해요. 통상 예를 들어 등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 등기소가 등록관청 소재지예요. 그래서 기타 등록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로 갑니다. 자, 16번도 그래요. 16번도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밑줄은 등록관청 소재지로 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그러니까 등기소 소재지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취득세고 틀리네요. 취득세는 둘 이상으로 걸쳐 있으면 소재지별로 안분 각각 나눠서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한 군데로만 등기 나거든. 그러니까 등기소 소재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를 취득했는데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 경계가 걸쳐 있네. 그러면 이것을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 토지가 한 군데로만 등기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청남도 쪽으로 등기소 쪽으로 등기가 났으면 납세지도 등기소 소재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취득세는 납소재지별로 안분한다란 말. 등록면허세는 어디로 간다? 등록관청 소재지로 간다라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18도 그래요. 18도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나와요. 이런 경우도 어디로 간다? 등록관청 소재지.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그리고 나머지 납세지 불분명 두 군데 이상 걸쳐 있는 거, 그 밖에 기타 등록 등 이렇게 나오면 등록관청 소재지로 해버리면 돼요. 취득세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때는 취득 물건의 소재지로 했어요. 취득세는 납세지 분명하지 아니한다. 취득 물건 소재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관청 소재지. 대부분 등록관청 소재지로 가요. 대부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납세지를 봤으니까 그러면 납세지에다가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취득세처럼 원칙이 신고납부를 합니다. 원칙이 신고납부를 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되냐라는 거죠. 언제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되냐. 당연히 이제 등록을 하기 전까지가 신고납부가 돼야 됩니다. 등록을 하기 전까지. 분명히 등록을 하기 전이라는 것은 등기 신청서를
등기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접수일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원칙은 이제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한다. 등록 전이란 말. 그러면 취득세하고 틀려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상속은 6달, 6개월 이내란 말이에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취득세 신고 기한과 등록면허세 신고 기한이 동일하다라고 틀리게 나왔어요. 동일하지 않아요. 취득세는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가 신고 납부가 돼야 돼. 그런데 이 등록면허세도 가로 2번에서처럼 중과세 대상이 돼. 그러면 중과세 대상이 되면은 세금이 더 많아진다고 그랬죠. 중과세로 추징. 이제 일반적으로 세금이 과세됐는데 이제 중과세 대상이 된다니까. 중과세 대상. 그러면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추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신고 납부를 해야 돼. 그래서 부족세액을 신고 납부를 하는데 이 부족세액을 신고 납부할 때는 이미 취득세처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가 돼야 돼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다.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추가로 더 징수되는 경우 우선 취득세도 60일 이내에 있잖아요. 예? 등록면허세도 60일 이내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가 대상이 된 거. 과세 면제 받은 것이 부가 대상인 경우. 그럼 이것도 부가 대상이 되는 것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가로 2번과 가로 3번은 어떤 경우냐? 이건 등록한 후에 이루어진 거잖아. 등록한 후야. 등록된 후, 이제 이미 등록을 마친 후에 나중에 대도시대로 뭐 중과세가 된다든지, 그럼 부족세액을 더 추가 내야 돼. 그 다음에 또 과세 면제받은 것이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다시 세금 부과 대상이 돼요.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된 후에 더 세금이 많아지는 것도 신고 납부를 하는 건데, 그것은 며칠 이내로 하자? 60일 이내. 일반적인 것은 뭐요? 등록하기 전까지. 그죠? 근데 가로 4번에다 별표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가로 4번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방금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돼. 신고, 납부 같이 해줘야 돼. 그런데 등록 전까지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라고 그래요.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는 이거는 신고 납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요. 그러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같이 봐요. 그러면 무신고 신고 안 했잖아. 무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알겠죠? 가산세 적용 안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신고하지 않고 등록 전까지 돈만 납부만 하더라도 뭐가 된다? 신고 납부가 된 거다. 신고 납부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냐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맞게 나와. 그래놓고는 무신고 등 가산세를 50% 경감한다. 아니에요. 아예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 납부한 것이니까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만 해도 된다.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된다. 원래는 신고 납부 같이 해줘야 되는데 납부만 해도 신고 납부한 것이 된다.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 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고 납부 등을 안 했을 때 이제 외외로 가죠. 외외로 갔을 때는 보통 징수 방법이 되죠. 그럼 보통 징수 방법은 뭐를 안 했을 때요?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보통 징수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하게 된다. 신고 납부 의무 등을 안 했을 때는 보통 징수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징수 방법일 때는 뭐가 포함된가? 가산세가 포함된다. 그리고 가산세에 대해서 또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고 대신에 취득세는 신고하지 않고 매각할 때 100분의 80이라는 중가산세가 있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이런 거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없고 그냥 일반 가산세만 적용돼요.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이러한 가산세만 적용되지 중가산세는 등록면허세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 중가산세는 취득세만 적용되는 것이지 등록면허세는 중가산세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산세 물어보지 않으니까 나머지 생략하면 돼요. 하여튼 신고 납부 의무 등을 다 하지 아니한 경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된다. 요 정도로만 나와요. 이 정도로만. 그러면 이제 등록면허세 이러한 부가징수에 대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184쪽. 그러면 이 등록면허세 세금도 이렇게 이제 신고 납부 등을 할 때요. 빈대부터 오는 세금이 또 있단 말이에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같이 신고 납부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하고 좀 다르게 돼요. 다르게 되는데 이 등록면허세를 이제 감면받을 수도 있고 감면세금을 뺀 납부세금이 있을 거예요. 납부세금이 있을 건데 이 감면세금, 감면 혜택 받은 거에 대한 100분의 20의 농특세로 가셔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로.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것은 지방교육세로.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감면세계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로 가야 되지 지방교육세로 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가,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가 그래서 200만 원이다. 200만 원. 200만 원인데 30%인 60만 원을 감면받게 된다. 그러면 감면되는 60만 원의 20%인 12만 원은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140만 원 납부한다. 70% 140만 원 납부한다. 140만 원 20%인 얼마를 28만 원이니까 이거는 지방교육세로 신고 납부를 해줘야 돼요. 감면세금에다가 뭐가 따라온다고? 농특세. 납부세금에다 뭘 따라온다? 지방교육세. 이걸 모의고사에는 이걸 뒤바꿔 놔버려요. 뒤바꿔 놔버리니까 구분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등록면허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비과세를 보겠다라는 거죠. 비과세. 이 등록면허세도 공익적 또는 조세 정책적 등 목적 등에 따라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죠. 모든 세금이 다 비과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세금이 비과세. 근데 취득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는 아주 자주 나오고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잘 출제되지는 않는데 첫째는 국가 등 비과세는 있겠죠. 국가 등 비과세는 어디에든지 다 있어요. 국가 등 비과세는. 국가 등 비과세는 국가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기를 위하여란 말 들어있어.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이요. 자기를 위한다는 등기 등록이요. 그러면 모두 다 비과세가 됩니다. 뭐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국가 등이 대출을 해주고 국민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뭐 저당권 등기 등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국가 등이 하는 등기 등록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등록면허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여튼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그 다음에 이거 기타 비과세가 있죠. 기타 비과세가 4가지 중에서 3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로사는 면허부는 가입해 쳐버린대. 첫째는 기타 비과세 부분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돼, 특별정산. 그럼 회사가 정리되거나 또는 특별청산이 돼서 법원에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해요. 촉탁 등기를 해요. 촉탁으로 인한 촉탁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회사 정리로 촉탁 등기, 촉탁에 따라서 등기를 한다니까요. 촉탁이란 말이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 법원에서 등기소에다 의뢰를 해. 그런 촉탁 등기는 등록면허세에 부과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구역 변경 등이라고 그래요. 행정구역 변경 등. 행정구역 등 변경이에요. 변경인데, 또는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등기된 거, 이걸 정정해야 돼. 정정 등 이러한 정정 등 단순한이란 말 써 있어. 그때는 단순한 표시상의 변경 등기 등록 또는 회복 잘못된 거 경정 등기 등록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예를 들면 어느 시로 돼 있었는데 다른 시로 행정구역이 바뀌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행정구역을 변경시켜주는 등기 등록을 해야 돼. 이런 건 단순하게 표시사항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 정정 등을 해요. 경정. 이러한 등기 등록은 뭐한다? 비과세.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나와. 행정구역 변경 등 그래요. 변경 등 단순한 표시사항의 변경, 회복, 경정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호로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호에다 별표 치웁니다. 여러 번 나왔죠? 무덤과 묘지인 토지 등기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덤이라든지 접속되어 있는 이 토지, 무덤이나 이런 토지 등에 대한 등기를 해요.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괜히 과세했다가 무덤 속에 있는 귀신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자, 앞으로 무덤이나 이런 묘지 부분은요. 무덤이나 묘지 부분은 지난번에 했어. 취득할 때만 취득세가 2%, 중과 기준세율인 2%로만 과세가 됩니다. 무덤과 묘진 토지 취득은 취득세가 부과돼요. 부과 대상이라니까. 2%로 부과 대상. 오늘 배웠어. 중과 기준세율 2%로 부과 대상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비과세예요. 등록면허세도 비과세가 되고 다음에 하는 재산세도 비과세예요. 묘지 부분은 취득세만 과세되고 등록면허세 비과세한다. 재산세 비과세한다. 그렇죠? 사는 우리 면허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면허는 가입표 처벌을 이거예요.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비과세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 또 회사 정리, 특별청산 등으로 법원에서 등기소에다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또 행정구역 변경, 지적 소관청 변경, 또 착오 등으로 잘못된 것 등 단순한 표시상의 변경, 경정, 회복 등기 등록 비과세되고 무덤과 묘진 토지 등기 등 이런 것들이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지난 시간과 이 비과세 등까지 해서 모두 정리를 했는데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 출제되고 그리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출제될 때 종합적으로 문제 낸다는 것이 꼭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디만 암기하지 마시고 이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든 간에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186쪽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186쪽에 예제 1번은 28회 때 출제가 됐는데 그 작년이죠. 28회가 그 작년이고 29회가 작년인데 그 작년 28회 때가 제일 어렵게 됐어요. 제일 어렵게 됐는데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동그라미 1항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을 때 한 군데로 간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맞아요. 동그라미 2번은 분명히 할부금융업이라고 돼 있어. 이 할부금융업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가 된다. 맞아요? 할부금융업도 100분의 300, 3배로 중과세가 됩니까? 안 되죠. 할부금융업이나 보험업이나 은행업 등 도시의 업종은 도시형에 해당하는 업종은 100분의 300 중과세를 제외되죠. 제외. 근데 중과세 한다라고 돼 있어. 100분의 300으로 한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몇 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이 틀린 겁니다. 3항 무덤 나와 있고 무덤이라고 돼 있고 묘진 토지라고 돼 있어요. 묘진 토지. 이에 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방금 했잖아. 무덤이나 묘지. 그죠? 이건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누가 되냐면, 동그란 4번이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 등록을 받는 누구에게 등기 등록 명의자, 갑명의로 보존 등기 나면 명의자 갑. 그래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아요. 동그란 5항. 부동산 등기할 때 탄력세율, 표준세율의 얼마 범위까지 가감할 수 있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문이 상당히 긴 문제지만 거기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안 한 부분 있냐고요? 없어요. 2번 볼게요. 2번은 작년에 낸 거예요. 이 작년에 이걸 틀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랍니다. 전세권 등기 내내. 이때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거. 분명히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등기니까 부동산 등기예요. 부동산 등기, 전세권 등기 냅니다. 자, 1항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전세권자인 누가 내야 돼? 갑, 전세권자로 되죠. 2번 부동산 소재지하고 그 부동산 소유자 을의 주소지가 서로 다를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그 소유자 을의 주소지로 가야 돼요? 주소지로 하면 안 되지요. 어디로 가야 돼? 부동산 소재지로 가야 돼.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로 얼마나 많이 했나요? 당연히 전세권 등기, 부동산 등기예요. 그 부동산 등기에 부동산 소재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을의 주소지 2번이 정답. 틀린 것은 3항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금 어떻게 계산해?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전세금액에다가 1,000분의 2를 곱하잖아요. 4번 전세권 설정 등기 내는데 세금이 6,000원보다 적어. 그러면 최저 얼마로? 6,000원을 징수해야 되는 거예요. 최저. 5항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았어.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해. 전세권 이전받아서 등기 내. 새로운 전세권자 누구? 병이 납세 의무자예요. 새로운 전세권자 병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2번만 틀린 것이 되죠.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28회보다 29회 2번 문제가 더 쉽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하고요. 어렵게 출제됐다. 어렵게 출제된 것이 아니거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 떨어진 사람이 그래. 합격한 사람은 안 그러고 떨어진 사람이 교수님이 한 부분에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 안 해요.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라고 엄청 강조하고 전세권 등기는 전세금액에다 1,000분의 1을 곱한다. 명의자, 등기자,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뭐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수업할 때 빠진 거야. 응? 그때 수업할 때 빠진 거야. 본인이 이제 빠져놓고 결석해놓고 나중에는 안 들었다는 겁니다. 안 들었다고 그래요. 다 합니다. 시험에 나올 것들은 다 하니까 하여튼 제가 강의한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14개 정도는 맞추게 돼요. 14개 정도. 합격을 하려면 고생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TV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 봐봐요. 다 고생했다라고 그래. 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어느 정도 피나게 노력을 해야만. 요즘 같은 경우는 피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 삼성 이건희 씨 아들 누구야? 이재용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은 피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제가 우리라고 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피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도 요즘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갈수록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지 않고 편하게 공부해가지고는 합격하기 힘든 시험이 됩니다. 지금 보통 한 23만 명이 접수해가지고 20만 명 정도 봐요. 20만 명 정도 접수하는데, 시험을 응시하는데, 근데 20만 명에서 합격자가 왜요? 이래서 2만 명이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20만 명, 2만 명이 뭐요? 10%밖에 안 되잖아. 물론 이제 10%는 좀 넘어요. 한 15% 정도. 많으면 20%밖에 합격을 안 해요. 그러면 20만 명에서 20%면 4만 명 합격했다고 해봐. 그러면 16만 명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쪽을 봐봐요. 엄청 많이. 그러면 나름대로 이 중에서 20만 명에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 이렇게 학원 나오면서 공부한 사람 많이 있어요. 또 동영상으로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떨어진 분들이 생기잖아요. 작년에 열심히 했지만 뭐 떨어진 사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공부를 좀 힘들더라도 좀 제가 2시까지 늦게 끝난다 하더라도 좀 참고 좀 가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힘든다고 뽀로로 가버리고, 힘든다고 또, 오늘은 좀 세법이니까, 오늘은 좀, 쉰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좀 그렇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도 하고, 과세 대상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재산세는 이제 지금까지 한 취득세, 등록면허세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를 하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세액 결정을 해서 세액을 확정해서 일정 기한 날짜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 납부를 안 했을 때만 이제 가산세를 포함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외외적으로 징수되는 세금이었어요. 그래서 가산세도 적용되고 막 그랬는데, 재산세는 그러지 않아요.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정해놓고 6월 1일 날짜로 부동산 등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 부동산 소재지, 재산 소재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세액을 확정해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세액 결정해서 고지해서 징수돼요. 이를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신고납부라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재산세는 보유가세가 되면서 재산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리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취득세하고 또 다른 점에서 이거 있어요.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 초과되면 금전으로 이렇게 납부하기가 곤란하다면 허가를 받아서 그 부동산으로도 물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00만 원 초과돼가지고 납부 기한 날짜까지 한꺼번에 내기 곤란하다면 신청을 해서 2번 나눠서 분할해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납이나 분할납부 등이 있어요. 그래서 물납, 분할납부가 재산세만 해당되기 때문에 물납, 분할납부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에 대한 개념 어느 정도 이해됐으니까 특징을 볼게요. 특징. 제가 교재를 통해서 보면, 일단 가로 1번에 보유란 말 써져 있어요. 보유 단계에서 과세되고, 시군구로 바뀌어져 버리네. 보유과세이면서 또 시군구고, 그 밑에다가, 그 여백에다가 재산과세라고 써놔요. 재산과세. 자,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보유하는 거. 보유 단계. 그래서 보유과세, 재산과세. 어디서 부과된다? 시군구. 시군구세예요. 그리고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누가 결정한다? 누가 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군수 등이에요. 시장 군수 등이 세금을 결정해요. 시장 군수 등이 세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쭉쭉 내려가지고요. 이걸 봐야 돼요. 9번 꼭 봐야 돼요. 재산세는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고지를 하다 보니까요. 고지입니다. 근데 세액이 2,000원 미만이요. 고지서 한 장당. 그럼 그 2,000원 미만짜리 세금을 고지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액 징수 면제인데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에다 비추래요. 미만으로 돼야 돼요. 2,000원 이하이면 틀리게 나온 적이 있고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2,000원 미만. 2,000원부터는 징수가 시작합니다. 2,000원 미만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 10번 분명히 분할납부가 있네. 이익이 올리네. 그 분할납부에 밑줄 치고 500만 원 초과라만 써놔요. 500만 원 초과되면 분할해서 2달 안에 나눠서 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물납인데 관할구역에 부동산 있죠. 물납에다 밑줄 치고 1,000만 원 초과라고 써놔요. 이 납부 세금이, 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되면 이렇게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가 있고 500만 원 초과되면 2개월 내에 분할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1번도 여러 번 나왔는데 여러분 등기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돼 있어도 사실상이 별장으로 쓰여지면 별장으로 과세돼 버려요. 그래서 공부상과 사실상이 서로 다르게 되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공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공부상은 등기부를 말해. 등기부상 등에 하고 실제 용도가 다르게 되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 사실상 현황에 따라. 그 다음에 가로 12입니다. 가로 12. 가로 12에다가 무조건 요걸 써놔요. 보통 징수 방법이라고 써놓고 가로로 동그라미. 그러면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 되니까 앞으로 신고 납부 방법으로 그러면 틀린 것이 됩니다. 신고 납부 방법으로 나면 틀린 것이 된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부가징수 되는 것이지 신고 납부 방법이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13 해놓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입표 쳐놔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규정 없어요. 그러나 고지서 기한까지 안 내면 뭐가 적용된다? 가산금은 적용합니다. 가산금은 적용한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가산금은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자료를 줘가지고 재산세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신고 납부 방법 그만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것. 가산세 써져서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보통 징수 방법 그러면 그건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재산세에 관련되는 거 옳은 거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보유과세라고 나오면 맞아요. 보유과세고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자, 그러면 이제 191쪽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과세냐 이거요. 과세 주체가 나오는데 과세 주체는 시군구라고 조금 전에 했는데 어디 시군구냐? 원칙만 하면 돼. 원칙. 재산 소재지로 해야 됩니다. 토지 소재지 등 재산 소재지의 시군구가 과세 주체입니다. 재산 소재지의 시군구다. 저희 집사람의 원래 고향이 이제 부안이에요, 부안. 부안 어딘지 알죠? 전라북도. 부안인데 이제 저희 장모님이 부안에서 상속받은 작년부터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다가 이제 그 농지를 동네 사람한테 주고 이제 좀 위탁 맡기고 이제 부천에 이제 처남이 있는 자식 있는 부천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단 말이에요. 이사를 가셨는데 이제 나중에 재산세가 이제 부천으로 왔는가 봐요. 고지서가 부천 주소지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서방, 내가 부천에 어떻게 있는 줄 알고 부안 군수가 재산세를 나한테 고지를 했다고. 네. 부천시장이 고지해야 되는데 부안 군수가 그죠? 주소지 과세가 아니라는 거지. 주소지 과세가 아니라 땅 토지가 어디에 있어? 부안군에 있어. 토지 소재지가 부안이라니까. 그래서 부안 군수가 부과하는 거예요. 부안 군수가 부과해서 고지서를 누구한테? 주소지에 보낸 겁니다. 납세 의무자한테 보낸 거예요. 고지서. 보통 징수 방법이니까 고지서를. 그렇죠? 그러니까 부안 군수가 내가 어떻게 부천에 사는지를 알고 재산세를 고지했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재산 소재지 시장 군수 등이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외가 하나 있는데 서울특별시 부분은 서울특별시하고 강남구청 등하고 구하고 50%씩 공동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서울특별시만 재산세를 서울특별시 자체하고 그 구청,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구하고 반반씩 공동과세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서울특별시만 해당되고 다른 데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공동과세는 출제 안 됩니다. 그냥 재산 소재지 뭐요? 시군구 그러면 돼요. 재산 소재지 시군구가 된다. 그러면 191쪽 넘깁니다. 재산 소재지 시군구만 알면 돼. 그러면 192쪽 과세 대상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세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모든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6월 1일 날 가지고 있다고 재산세가 나오던가요? 아니죠. 뭐 냉장고를 가지고 있다고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있었을 때 재산세 나왔어요? 아닙니다. 자동차세로 나오지 재산세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거된 것만 돼요. 열거된 것만.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거. 자, 무엇이 열거돼 있냐면 토지가 열거돼 있어요. 토지.
토지가 열거돼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도 열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이 따로 돼 있어요. 주택이 따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건축물의 재산세가 따로 나와요. 근데 이 주택은 또 따로 계산해요. 이 주택은 주거용은 그 주거용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택만 토지하고 건물을 통합과세합니다. 통합이. 주택만 토지 건물을 합쳐서 나오고 주택을 뺀 나머지는 뭐요?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따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지에서 무엇은 제외될까요? 당연히 주택 토지는 제외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주택 토지를 제외된 사실상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 토지를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토지는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에 관한 법률 공부상에 28개 지목으로 토지대장 등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미등록된 토지까지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8개 지목에 해당되는 것만 말한다. 틀려요.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당연히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뭐만 제외되고 주택 건물만 제외돼요. 주택 건물 제외되죠. 주택 건물만 제외되고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설물도 나옵니다. 여기서 시설물은 수영장이라든지 수영장이 설치돼 있어.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 등이 설치돼 있어. 그러면 그것도 우리 집에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을 설치해놨네. 그것도 과세됩니다. 그런 것을 레저 시설 등 모든 시설물도 다 해당됩니다. 그렇죠? 어떤 토지나 또는 어떤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시설물도 다 재산세가 나오게 된다. 시설물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주택을만 뺀 모든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허가도 포함돼요. 무엇도 포함? 무허가 건물까지 포함해서 재산세가 나온다. 세상에 무허가 등도 포함해서 재산세가 나온다. 그 다음에 주택은 당연히 뭐가 포함돼? 딸린 토지를 포함합니다. 주택은 항상 토지까지 포함해서 나옵니다. 주택은 토지까지,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항상 주택은 합쳐서 나온다. 통합, 합쳐서 나온다. 합쳐서 나오는데 주택은 이렇게 나눠서 부과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자, 주택은 별장과 일반 주택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별장과 일반 주택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당연히 고급 주택도 별장에, 저기 일반 주택이 포함돼요.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별장은 어떤 식으로 재산세를 계산하냐면 해당 별장 재산가액에다가 1000분의 40, 4%로 과세돼. 4%가 제일 높은 세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재산세,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그러면 별장이 답이에요. 별장은 1000분의 40, 1년에 4%씩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 이제 별장을 뺀 일반 주택은 이것 의미만 하시면 돼. 매 일구 주택가액, 그러니까 매 일구 주택가액을 일일이 과세 표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주택 한 채 한 채별로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세율을 곱해서 곱하기 세율을 해. 곱하기 세율.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채 한 채별로 주택별로 세액 계산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청주시 내에 주택을 세 채를 가지고 있어. 세 채 주택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 세 채 주택을 합산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세금을 낸다. 어찌나고요? 주택별로 각각 세금을 낸다. 그리고 이제 이것 말고도 선박이나 항공기도 과세 대상이 된다. 선박이나 항공기도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을 세 개로 나누어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그러면 주택만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계산하고 주택을 뺀 나머지 상가 등은 밑에 토지분의 재산세가 따로 계산되고 건축물분의 재산세가 따로 계산돼. 건축물은 뭐까지 승강기 등 또는 수영장 이런 것들 다 시설물까지 포함하여 건축물로 재산세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주택은 별장하고 일반 주택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를 하되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매년 4%씩 과세되고 별장을 뺀 나머지는 주택별로 따로따로 세금 계산한다. 어쨌나요?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지 저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 나오더라고. 선박과 항공기도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상은 이렇게 5가지만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꼭 제가 다음 이 시간에 반드시 하게 돼.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토지에다가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주택 토지를 뺀 토지에다가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런데 여러분 토지를 어떤 사람은 나대지 상태로 놀리고 있는 그런 상태의 토지도 있고요. 또 상가 토지로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기로 농지하고 상가 토지하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될까요? 뭐를 적게 해야 돼? 농지는 좀 적게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나대지는 좀 많이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꼭 배우게 되는데 농지 등은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세금을 적게 부과합니다. 예? 이걸 우리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해. 그 다음에 상가 토지만 합쳐서 계산합니다. 합쳐서 이걸 별도로 합산해서 과세된다.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고 그래. 상가 토지만 별도로 합산해서 하나로 세금 계산하자 이거요. 그 다음에 나대지 등만 하나로 합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돼요. 합산할 때 시군별로 합산한다 이거예요. 합산할 때 어떻게 합산한다? 시군별로. 어차피 시군세니까. 그래서 토지는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요?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 3가지로 구분되는 거니까 이 분리과세 이쪽으로 되느냐, 별도합산으로 되느냐, 종합합산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재산세 세금이 많은 차이가 나. 많은 차이가 나니까 출제자는 어떤 토지에 해당되는지 시험에 꼭 내고 싶어요. 그래서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이 되느냐, 이쪽이 되느냐, 이쪽이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하면 저를 엄청나게 욕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재산세에 대한 특징, 재산세 특징만 알아도 한 문제 맞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 과세되는 대상 5가지만 해당된다는 것. 예? 그리고 주택이 어떻게 세금 계산한다는 것. 토지가 어떤 식으로 계산된다는 것 정도까지만 설명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인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는데요. 다음에 할 때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일부까지 합니다. 뭐까지 한다고요? 양도소득세 일부까지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유의물 자료가 있어요. 유의물 자료가 있으니까 유의물 자료를 또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